형, 응. 오늘은 무슨 얘기 해줄 거야? 오늘은 어. 그 5성급 강남 호텔에서 벌어진 강간 사건. 오. 인 듯했지만 아니야? 아니야. 알고 보니까 허위 고소였고 그 허위 고소자에게 이른바 참교육을 시전한 사건을 소개할 거야. 오. 훌륭하지. 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남자였는데 그 남자를 고소한 상대방은 데이팅 앱에서 만난 여성이었어. 그리고 둘이 첫 만남에 이른바 호캉스를 갖고 그 좋다는 강남 5성급 호텔을 갔는데 그러고 막 놀고 나서 며칠 지났는데 갑자기 상대방이 경찰서에 고소를 한 거지, 의뢰인을. 이제 뭐 고소를 했는데 그게 이제 강간했다라고 고소를 한 거야. 그 데이팅 어플에서 채팅하다가 만나서 호캉스까지 갔는데 그렇지. 이른바 원나잇을 했는데 뭐 그날도 아니고 뭐 지나고 나서 한참 뒤에. 한참 뒤까지는 아니지만 뭐 좀 지나고 나서 강간 피해를 입었다. 강간 피해를 입었다 한 거야. 근데 일단 하나 물어볼게. 강간이란 뭐라고 생각해? 강간. 강간 막 억지로 막 성행위를 해버리는 거? 정답. 바로 그거야.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만 말하면 일단 상대방 의사에 반해야 돼. 그리고 폭행 협박으로 상대방을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빠뜨려야 돼.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제 간음을 하는 거야. 간음이란 이른바 성관계. 남자와 여성의 성기가 합쳐지는 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합쳐졌을 때 강간이라고 해. 근데 내가 하나 물어볼게. 가끔 이런 사람 있잖아. 그 묶는 거 좋아하고 막 채찍 때리는 거 좋아하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근데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모두가 동의해가지고 그렇지 뭐 묶어달라고 하고 그렇지. 때리고 막 묶고 그러면 폭행이잖아. 때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상황에서 성행위를 하기도 하잖아. 그렇지. 그렇지. 우리가 과학 플레이. 그렇지. 그런 플레이들이 이제 있다는 거 듣기만 했잖아. 그렇지.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상황도 폭행이 수반되니까 강간일까? 폭행. 그렇지. 근데 때려달라고 때려달라고 했잖아. 그치. 그게 일반적으로는 해당이 안 될 거야. 근데 이럴 수 있잖아. 막 때려달라고 했는데 하고 막 성행위를 해. 근데 맞다 보니까 열받네. 열받을 수 있잖아. 맞다 보니까 열받고 막 아이씨 꼴 보기 싫어. 야 하지마 이랬는데 하지마 이랬는데 이게 더 플레이인 줄 알고 남자가 막 더 했어. 그럼 이거 강간일까? 근데 그 남자는 몰랐을 수도 있고, 참, 이건 애매하다. 그치.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본질은 강간이지. 그렇지. 하기 싫은데 하면 그치. 하기 싫은데 하는 거고, 의사표현도 있잖아. 하지 말라고. 그렇긴 하지. 근데 착각에 빠질 법 하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건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혹시나 이런 플레이를 하신다면, 꼭 하지마 말고, 평소에 쓰는 말, 그 플레이할 때 쓰는 말 말고, 다른 용어 있잖아. 뭐 아버지라든지. 갑자기 뭐. 뜬금없이 갑자기 전직 대통령 이름을 말한다든지 아니면 당을 말한다든지 이건 할 일이 없잖아. 그렇지. 그렇게 해서 멈추는 사인을 주지 않으면 좀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겠네. 이거는 진짜 좀 위험할 수 있겠다. 왜냐면 그 플레이 자체가 좀 가학적인 플레이라 갑자기 기분 나빠질 수 있잖아. 그 남자도 여자도 서로 착각에 의해서 뭔가 서로 피해를 줄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 나 본질로 돌아올게. 갑자기 좀 플레이가 그랬어. 자, 내가 한번 물어볼게. 보통 강간하면은 남자가 가해자고 여자가 피해자인 경우가 많잖아. 그렇지. 그치. 그래서 보통 강간의 가해자는 남자고 피해자는 여자다. 이게 거의 좀 고착화돼 있잖아. 그렇지. 그럼 반대로 여자가 남자를 강간할 수 있을까? 힘이 센 여자라면? 가능하겠지.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말하는 건 남자도 피해자가 될 수 있겠냐는 거야. 그렇지. 뭐 이론상 가능하지 않을까? 힘이 센 여자가 있고 힘이 약한 남자가 있다면. 그치. 사실 물리적으로 발기라는 약간 그런 허들이 있긴 하지만 그게 법적으로 가능해. 그래서 남자가 피해자가 되는 사건들도 있어. 그럼 또 한 가지 물어볼게. 부부 사이에는 사실 성행위가 매번 이루어지는 관계잖아. 그럼 이렇게 매번 성행위가 이루어지는 사람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이 될까? 이론상은 존재하겠지만 그거를 증명하기가 뭐가 어려울 것 같아. 근데 실질적으로 그걸 증명하는 방법들은 많고 부부간간 고소하는 것들도 많아. 그래? 그리고 조금 이게 나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이혼해서 악용하는 경우도 있어. 그렇구나. 그래서 왜냐면 사실은 부부 사이에 너무 이루어지고 막 하다 보니까 좀 비협조적인 경우도 있잖아. 서로 매번 좋아 죽고 막 이런 건 아니잖아. 그렇지. 하기 싫은데 막 밤늦게 와서 하자고 그러면 막 짜증날 것 같아. 짜증나고 받아줄 때도 있지만 또 짜증나기도 하고 막 이럴 때도 있잖아. 근데 평소 같으면 넘어갈 텐데 이제 이혼 소송에 좀 그게 악용되는 경우도 가끔 있지. 근데 어떨 때는
반대도 있어. 이혼을 할 때 그 남자가 여자를 완전히 그 뭐랄까 제압을 하기 위해서 그거를 위해서 강제로 성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어. 이 여자가 절대 나를 고소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에. 그런 사람들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은 사람 많지. 그렇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매춘부야. 성을 맨날 파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과 성행위를 해. 그랬을 때도 강간이 될까? 돈을 받고 합의하기로 한 거니까 괜찮지 않을까? 그치,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일반적으로는 계약을 체결하는 거잖아. 이게 물론 합법적 계약은 아니지만. 돈을 주고 난 너랑 성관계를 하겠다. 오케이. 난 돈 받고 하겠다. 된 거잖아. 강간은 아닌 거지. 강간은 아니고 뭐 성매매 처벌법 이게 되겠지. 근데 만약에 뭐 특히 성매매 업소 아니야. 근데 뜬금없이 막 얘가 막 딱 봤을 때 그 외춘하는 여자 입장에서는 그 남자 너무 싫어. 그래서 아 나 너랑 안 해. 라고 하니까 무슨 소리야. 너 이거 하는 애잖아 하면서 돈을 뿌리면서 야 그냥 해 하면서 막 했어. 그럼 강간일까? 아, 그러면 강간이지. 그치. 똑똑해. 훌륭해.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 그래. 그래도 너무 비극적인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 그 부분은 강간이 될 수 있어. 그리고 보통 강간이 이성 간에 이루어지잖아. 그렇지. 그치. 그럼 동성 간에는 강간이 될까? 뭐 이런 거 있잖아. 요즘에 남성 사우나나 여성 사우나 이렇게 있으면 사우나에서 수면실 보면 좀 옷을 좀 간소하게 입고 있잖아. 속옷을 안 입고 그냥 바지만 입고 있다고. 그렇지, 그렇지. 그런 상황에서 좀 변태들 와가지고 남자 수면방인데 와가지고 막 더듬고 막 성기 만지고 그러다가 막 애가 막 기초가 없으면 막 항문에 막 집어넣고 막 그러니까 있어서는 안 되는 비극적인 일이지만 이게 있잖아. 그럼 이건 강간일까? 아이고, 강간 아니야? 강간이지. 들어봤습니까? 강간 아닐까? 근데 강간이 아니야. 강간이 아니라고? 왜냐면 강간은 성기에다 성기를 넣어야 돼. 근데 이거는 항문은 성기가 아니잖아. 그렇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유사강간이라 그래서 강간은 아니지만 처벌하는 죄목이 따로 있어. 그래. 그러니까 유사강간은 뭐냐면 폭행 협박이 있어야 되고 의사에 반해야 되는 건 똑같아. 근데 이게 구강이나 항문 등 어떤 신체에다가 성기를 집어넣거나 아니면 성기나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또는 어떤 물건 넣을 수 있는 게 많지.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뭐가 많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넣는 행위를 이제 유사강간이라고 해. 처벌하는 조항이 따로 있어. 그럼 성기와 성기가 마주쳐야 들어가야 이게 그때만 강간이고, 그치. 그게 아닌 경우에 다른 모든 어떤 행위들은 유사 강간으로 거의 분류가 보는 되는 게 거야. 맞지. 왜냐면 사실은 여성은 성기가 합체가 될 수가 없고 그러니까. 남성은 이제 요도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실제로 좀 불가능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 어려워. 그러면 만약에 이 남성이 성전환을 했어. 그러면은 강간일까? 성기를 만들긴 만드는데 성기가 있지만 사실 성기가 제 기능을 못 하잖아. 이른바 수정이 안 되잖아. 강간일까? 그래도 달려있으니까 아닐까? 맞아. 정확해. 그래서 성전환을 한 사람도 그 사람과의 어떤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서 그 만든 성기지만 거기다가 성기를 삽입해도 강간이라고 봐. 그럼 마지막. 그러니까 아까 폭행 협박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 근데 그냥 아까 말했듯이 자고 있을 때 쓱 집어넣을 수 있잖아. 그렇지. 그렇지. 자고 있을 때 쓱 집어넣었어. 근데 폭행도 없고 협박도 없잖아. 그러니까. 강간이야? 그래도 성기가 들어가면 강간? 맞아. 맞아? 근데 이걸 중간간이라고 하는데 이게 뭔가 한거불능 상태, 수면 상태라든지 아니면 내가 식물인간이라든지 뭐 이럴 때 한거불능이잖아. 그때 이제 성기를 삽입하는 거를 중간간이라고 해. 그래서 아까 봤을 때 그냥 강간이 3년 이상 처벌을 받고 아까 유사강간이 2년 이상 처벌을 받거든. 그러면 잠을 자고 있을 때 강간을 하면은 중간간이잖아. 그러면 그때는 3년 이상. 그리고 잠을 자고 있을 때 유사강간 행위를 했어. 뭐 손가락을 넣거나 물건을 집어넣어. 이러면은 2년 이상 유사강간과 동일하게 처벌을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사건으로 돌아와 볼게. 오늘 사건 의뢰인은 아까 말했듯이 데이트 어플에서 만났어. 채팅하는 도중에서 호캉스 가기로 했어. 그래서 그 좋다는 강남의 5성급 호텔로 이제 룰루랄라 가는 거지. 이제 호캉스를 즐기려고. 거기서 막 재밌게 놀았어. 응? 재밌게 놀았는데 그리고 놀고 친구들까지 불러서 가고 같이 놀았어. 그 다음에 남자랑 남자친구는 집에 가고 그 여자랑 여자는 거기서 잤어. 그런 다음에 근데 이렇게 끝나면 변호사를 만날 일이 없겠지. 그렇지. 그치.
근데 며칠 후 경찰서에서 전화가 온 거야. 뭐 홍길동 시죠. 강간죄로 고소당했으니까 출석하세요. 남자분이. 남자한테. 얼마나 무섭겠어. 그렇지. 왜냐면 이게 강간이라는 게 엄청 세. 합의 안 되면 실무상 그냥 징역 살아야 돼.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신상 정보 공개되잖아. 신상 정보 공개돼서 내가 어디 살고 주변에서 뭐 찾아보면 내 정보가 나오거든. 아, 성범죄자들은 정보가 공개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 성범죄자 알림이라는 게 있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주소를 치면 내가 무슨 만약에 여기 서초동에 살아. 서초동 쳐. 아니면은 내가 도봉동에 살아. 도봉동 쳐. 그러면 거기 살고 있는 성범죄자의 이름, 얼굴도 딱 정면, 좌측, 우측, 그리고 전체 사진 이게 다 나오고 키, 몸무게, 사는 곳, 동호수 빼고 주소 뭐 이런 거 다 나와. 그리고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몇 년형을 살았는지 뭐 이런 게 나와요. 다 나와? 다 나와. 내가 쳐봤다니까 이것 때문에. 쳐봤더니 내가 살고 있는 서초동에는 성범죄자가 없었어. 아, 진짜? 청정지역이네. 청정지역이야. 여기 법원과 검찰이 있어서 그런지 여기 청정지역이었어. 그래서 혹시나 내가 잘못 쳤나 싶어가지고 다른 곳을 쳐봤어. 예를 들면 범죄가 많을 것 같은 어떤 영화에 나오는 동네 이런 데를 쳐보니까 거기 정도로 살고 계시고 그런 막 그 있잖아 느낌 오는데 그런데 좀 살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그분들의 얼굴과 신상을 다 파악할 수 있었어. 와, 그거 진짜 얼굴이 막 다 나와? 얼굴이 그냥 나오는 것도 아니야. 정면, 좌측, 우측 다 나온다니까. 그리고 전신살, 풀샷, 키 몸무게. 그래서 이게 문제는 한 번 이게 딱 잘못해버리면 이게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곤란해지거든. 쳐버리죠. 그래서 이게 무서워. 그렇지. 근데 이게 보통 있잖아. 아무리 어플로 만나서 원나잇 하거나 막 클럽에서 만나서 원나잇 한다 그래도 막 이게 거짓말로 강간 고소하고 이런 일 별로 없거든. 그리고 있더라도 만약에 있다면 술을 진짜 많이 마셨어. 그래가지고 여자가 블랙아웃이라 그래서 그냥 그때 당시에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이제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당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렇겠대. 그러니까 그러면은 고소가 좀 나와. 근데 그런 경우는 있는데 지금처럼 술도 별로 안 마신 상태에서 뭐 사실 이게 확률이 높지가 않아요. 그리고 요즘 데이팅 어플이 단순하게 뭐 이름하고 아이디만 나오는 게 아니라 좀 이른바 좀 고급 어플들 보면은 좀 다 인증한단 말이야. 그 사람들 막 학교, 뭐 재산, 뭐 이런 것들, 학력, 뭐 이런 거 인증하면은 상호간에 인증이 되기 때문에 사실 특히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확률이 좀 낮을 가능성이 높은데 아예 쌩 모르는 사람보다. 그렇겠지. 근데도 왜 이 정도까지 왔을까? 해서 물어봤거든. 근데 뭔가 있었어. 뭔가 있었다고? 뭔가 품쟁이 있었어. 어떤 게 있었을 것 같아? 강간 사건으로 고소를 했다는 거잖아. 맞아. 근데 기분이 나빴던 거야, 여자가. 이게 뭐냐면, 이게 이 사람이 호텔을 나올 때 결제를 하고 나와야 되는데, 이게 까먹고 자기도 그냥 나온 거야. 아침 새벽이니까 피곤하니까. 남자분이 결제를 안 해주고 그냥. 결제를 안 하고 나간 거야. 그래가지고 결제를 안 하고 나갔는데, 이 사람들 새벽까지 놀았으니까 그 다음날 일하니까 피곤할 거 아니야. 그래서 막 정신없이 그냥 일하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핸드폰에 연락이 엄청 많이 왔는 거야. 그 여자분한테? 뭐, 야, 이 사기꾼 새끼야. 너 먹튀했냐. 너 뭐 고소해버린다. 뭐 이렇게 막 나올 거야.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이제 딱 봤는데, 물론 조금 뭐 미안하긴 하지만 좀 열받잖아. 이른바. 아니,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내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물론 일반적으로 남자들 내는 경우가 많지만. 근데 이게 그냥 좀 기다려주거나, 뭔가 얘기를 설명을 들어보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막 일방적으로 막 몰아붙이니까 기분이 나빠서 그냥 대응을 안 해버린 거야. 그런데 그 이후에 강간했다고 고소한 거지. 근데 이렇게 고소를 했다 하더라도 일단 성범죄라는 게 피해자 진술만으로 고소가 가능해. 그렇지? 그리고 성행위를 했으니까 DNA 나올 거고. 그게 꼭 뭐 몸에 안 남아있더라도 무슨 어떤 시트라든지 남아있을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성행위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는 거야. 오히려 부인했다가 DNA 나오면 더 이상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성행위는 했다. 하지만 강제로 한 건 아니다. 라는 걸 입증해줘야 되는 그런 이제 어떤 어려움에 처하게 된 거지. 그리고 생각해보면 이제 강제성이라는 것도 뭔가 내가 폭행협박이잖아. 그렇지. 한 걸 입증하는 건 좀 쉬워. 근데 안 했다는 걸 입증하는 건 참 어렵거든. 그럼 여태까지 정황을 막 다 살펴서 입증이야. 그렇지. 그러면 여태까지 나와 여러 가지 영상을 찍으면서 이제 교육이 됐잖아. 그렇지. 이럴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야? CCTV. 그렇지. 우동생이야. 그치? 좋았어. CCTV를 살펴야지. 근데 이게 아까 말했듯이 5성급 호텔이야. 그렇지. 그리고 CCTV를 개인한테 보여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여준 회사나 직원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 그래?
그리고 내가 보여달라고 하면 안 보여준단 말이야. 그래도 내가 당사자인데? 당사자인데 안 된단 말이야. 안 돼? 안 보여줘 잘. 그래서 그건 문제가 됐어. 나만 나오면 괜찮아. 다른 사람도 걸쳐 나오잖아. 근데 거의 잘 안 보여줘. 그래서 보통 수사가 이루어지면 경찰들이 가졌다. 경찰들이 보통 이런 성범죄, 특히 호텔 관련된 성범죄는 CCTV를 거의 꼭 따거든. 근데 이게 수사 재량 범위 내라서 딸 수도 있고 안 딸 수도 있어. 아, 그래? 뭐 수사 재량이잖아. 그리고 두 번째는 딴다고 하더라도 보통은 들어갈 때, 나올 때 어떤지를 따. 그 중간에 어떤 상황이 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확보를 그냥 경찰한테만 딱 맡겨놓기가 아무리 좀 불안한 거야. 우리 쪽에서는. 그렇잖아. 우리도 CCTV를 따고 싶은 거지. 근데 어떻게 딸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형이 말한 대로라면 경찰한테만 맡겨놨다면 경찰분들은 본인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만 딱딱딱 빼낼 수 있기 때문에 그치. 전체를 따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빌 수가 있지. 뭔가 이런 스토리들이 혹시 있을 수도 모르는데 이거를 그냥 비어있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 그치. 경찰한테만 맡기면. 그치. 야, 그러니까 진짜 이건 좀 가서 빨리빨리 다 그냥 풀로 다 구해봐야 되겠네. 구하든지 우리가 원하는 걸 따든지. 그치. 그래서 이게 민사소송에서 증거보전 절차라는 게 있어. 이게 보통은 외도 같은 거, 호텔 이런 거 따는데 많이 쓰이거든. 증거 보전 신청을. 증거보전 신청 절차. 그래서 그런 거를 신청을 한 거야. 그렇다면 청구권이 있어야 되잖아. 이 사람이 무고했으니까 나 무고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할 거니까 증거 빨리 주세요 라고 그랬다 신청을 한 거지. 그래서 허가가 났어. 그래서 이게 지어지기 전에 빠르게 가서 확보를 할 수가 있었지. 야, 진짜 다행이네. 그래도 그거 시간 지나면 또 CCTV 영상들 막 지워지는 곳들도 있잖아. 맞아. 그게 시간 지나면 지워져. 그래서 실무적으로 보면 일단은 물어봐서 뭐가 있어요는 말 못하지. 그 호텔이나 이런 데서. 하지만 보관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는 있잖아. 그렇지. 그거 대답해 주는 건 뭐 문제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 확인하고 따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CCTV를 봤잖아. 여기에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정보들이 많았어. 일단은 아까 말한 게 호텔 내에서 밥도 먹고 술도 먹었다고 했지. 그렇지. 그러면은 이동을 해야 되는데 보통 호텔에서는 그 객실과 같은 층에 이런 바나 다이닝이 있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되잖아. 그렇지. 그 엘리베이터 내에 CCTV가 있었어. 근데 거기서 그 여성분이 그 이제 의뢰인 남자한테 적극적으로 좀 안긴다거나 스킨십을 한다거나 이런 게 좀 나왔어. 그렇다는 건 양쪽에서 어느 정도 호감이 있었다. 그러네. 라고 말할 수 있겠지. 하지만 호감이 있다고 해서 성관계를 오케이 한 건 아니야. 그렇지. 그치?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 둘이 성관계를 한 다음에 각자 친구를 불러서 놀았어. 근데 친구를 부른 다음에 배고프니까 피자를 시킨 거야. 근데 피자 배달부가 호텔은 객실 앞까지 안 와. 로비로 가야 되거든. 그래서 그 남자랑 그 남자의 친구가 같이 로비를 내려간 거야. 그래서 피자를 한 10분, 15분을 기다렸어. 그런 다음에 올라와서 같이 먹었어. 이게 왜 중요할까? 그렇게 먹고 헤어졌잖아. 아니야. 이게 뭐냐면 내가 피해를 입었어. 그래서 구조 요청으로 친구를 부를 수도 있어. 그렇잖아. 내가 피해를 입었는데 기분이 더럽지만 내가 여기서 이 사람한테 갇힐까봐 여자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친구 불러서 놀자고 친구를 부를 수도 있어. 그치? 그런 다음에 그 친구를 불러서 같이 있다가 뭔가 도망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도망가려고 생각했을 수도 있잖아. 거기까지 수사기관이 생각할 수 있어. 근데 남자랑 이 친구가 있으니까 같이 험한 일을 당할까 봐 말을 못하고 있을 수는 있어. 그치? 그렇게까지도 볼 수는 있잖아. 그렇지. 그렇지.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굳이 따지잖아. 근데 이 남자랑 이 친구가 내려갔어. 15분 이상. 안 도망갔네. 그치. 신고하기도 충분하고 다른 층으로 대피하거나 다이닝으로 대피하거나 바로 대피하거나 충분한 시간이잖아. 그러네.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증거였다는 거야. 그렇겠네. 그래서 그게 그 시간들이 다 그 피자를 가지러 내려간 시간 그리고 올라온 시간 이런 게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지. 그리고 또 여자가 친구를 데리러 간 시간 이런 것도 있었어. 친구를 1층에서 이제 데리러 와야 되니까 여자가. 그럼 그때 도망갈 수도 있었겠지. 그러네. 도망가거나 신고하거나 하여간 뭔가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충분히 있었는데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네. 그치. 피해를 입었다면 충분히 할 수 있었다는 거지. 그리고 또 핵심적인 게 막 뭐라고 했잖아. 너 막 사기꾼이다 뭐다. 그렇지. 돈 안 내고 너 그치. 도망갔냐? 그럼 무고 범죄의 동기도 충분하지. 문자 메시지가. 그치.
그럼 결과가 어떨 것 같아? 뭐 이쯤 됐을 것 같은데? 그치. 당연히 어. 뭐 이 정도면 솔직히 이런데도 뭐 유죄 때리면 이거는 뭐 답이 없는 거지. 이건 어. 진짜 유죄 추정의 원칙도 아니고, 그치? 당연히 이거는 이제 불송치 결정이 나왔고,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의뢰인 입장에서는 이거야. 다행이야. 내가 진짜 불송치 됐고 죄를 짓지 않은 게 판명이 됐어. 신상 정보도 안 떠. 내 사회생활도 문제가 없어. 아, 다행이다.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렇지. 사실 이게 강간 이런 것들은 수임료가 비싸, 굉장히. 아, 그래. 고가란 말이야. 그래서 그러면 자기는 이미 1,000만 원 넘는 돈을 썼어. 근데 막상 무고 고소를 한 사람은 지르고 말아? 그럼 나는 그냥 한번 질러본 거잖아, 그쪽에서는. 그렇지. 그치, 열 받잖아. 그러니까 이 무고죄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진행을 했고 또 민사손해배상도 진행했어. 결과가 어땠을 것 같아? 이건 뭐 증거가 확실하니까 무고죄 됐을 것 같은데? 그치. 그러니까 이게 참교육인 거야. 이게 어떻게 됐냐면 민사손해배상에서 1, 2승까지 갔어. 그리고 1, 2승까지 가서 결과적으로는 그 형사 수임료 전액 배상받았고 그리고 위자료로 1,000만 원까지 추가로 배상받았어. 그리고 플러스 민사소송하면서 변호사 비용 또 썼지. 그 변호사 비용에 대한 소송 비용 확정해서 소송 비용 전액 상대방 부담. 그러니까 그 여자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화나서 어떻게 보면은 야 한번 먹어봐라 하면서 딱 강간 고소를 했는데 그걸로 이제 거의 뭐 몇천만 원의 돈을 배상하게 된 거지. 어마어마하네. 아, 그치. 이거 뭐 혹시나 무고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 이런 손해배상을 다 해줘야 될 수 있다고 좀 긴장해야 돼. 그리고 나 궁금한 게, 그러면 손해배상 관련된 이제 비용 청구만 하면은 끝나는 거야? 아니지, 무고죄 형사고소도 있었지. 어. 무고죄도 형사고소를 하잖아? 근데 무고죄는 사실 이럴 수 있잖아. 만약에 벌금형짜리 무고죄를 형사고소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또 무고죄는 고소한 내역에 따라 달라. 얘가 뭐 볼펜하나 훔쳤어요라고 형사고소를 거짓말로 해. 그래봤자 벌금이잖아. 그럴 때는 이제 무고죄 처벌도 그에 맞게끔 이게 상응하게끔 하고 만약에 강간 같은 걸 무고를 했다. 강간은 거의 실형이잖아. 그러면 그것도 이제 그 무고죄 처벌도 거기 상응하게끔 죄를 주게 돼 있어.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돈을 내고 이제 그 형을 안 산 거야? 아니지. 돈을 낸 건 민사고 무고죄도 진행을 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불만족스러운 판단이 나왔어. 무고죄에서. 그래? 왜? 이게 수사기관이 판단하기에는 둘이 만나기 전에 여자가 이렇게 얘기했대. 성관계 하려면 딴 여자 만나라. 난 안 할 거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다는 거야. 문자가 나와 있어? 문자가. 그래서 뭐 이런 메시지들을 봐서 여자의 고소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확정적이나 미필적 인상이 없었기 때문에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혐의 없다라고 처분을 했는데 사실은 좀 나는 좀 무리한 처분이라고 생각해. 납득이 좀 안 되지. 그리고 우리 민사 판결이 2심까지 났다고 했잖아. 이 무고죄 처분을 상대방이 냈어. 그러면서 뭐 감액을 하던가 이거는 뭐 피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사재판부는 뭐 감액 이런 거 얄짤 없다. 다 물어내라 이렇게 판결이 난 거고. 다만 이러면은 사실 이걸 가지고 형사 절차도 불복이 가능하거든. 근데 이제 의뢰인이 지쳤다. 그만하자. 그만하자. 사실은 그 몇천만 원의 손해를 안긴 것만 해도 사실 참교육이 됐잖아. 그렇지. 참.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나와서 또 이거를 벌어야지 또 이거 갚잖아. 들어가 있으면 또 못 갚잖아. 나는 손해를 배상 받아야 돼. 이런 면도 좀. 그래도 한 사람 살렸네. 그렇지. 빠른 판단으로. 야. 이게 왜냐면 CCTV가 만약에 없었다. 그 사이에 뭐 내려간 CCTV가 없었다. 이러면 사실은 그렇잖아. 그 상황에서 진술만으로 또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단 말이야. 실질적으로 뭐 법이라는 게 정말 신이 판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판단하는 걸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진실의 힘이 엄청 강해. 법에서. 엄청 강하지만 아주 가끔 진실이 지는 경우도 있거든. 그렇다면 모든 사건은 초창기에 빠르게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대응을 해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에 좀 그래도 안심하고 진행을 했지. 야, 만약에 본인이 지금 무고를 당하고 있다. 근데 경찰은 나를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내가 막 적극적으로 내 무고를 증명하기 위한 CCTV를 좀 따주세요 해봐야 경찰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올 확률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설명을 하자면 이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물론 당연히 우리나라 그 경찰 수사관님들 훌륭하시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CCTV를 확보를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다양한 경험상 CCTV가 별로 필요 없다고 판단하실 수도 있어. 그 전문성을 가지고.
다만 그거는 이제 대부분의 한 90%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사건에 대한 판단일 수도 있잖아. 나의 사건은 그 일부 5%, 1%에 해당하는 걸 수도 있잖아. 그렇지? 이거를 당사자가 판단을 어떻게 해?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좀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서 빠르게 안전하게 움직이는 게 좋지. 막상 우리가 확보한 CCTV가 경찰이 다 확보한 걸 수도 있어. 하지만 불안하잖아. 이 강간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거든. 잘못해서 들어가면 징역을 살아야 되고 신상 공개가 돼야 되니까 끝끝내 만약에 무죄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진행되는 동안 내내 마음이 불편해. 특히 이제 만약에 혹시나 특히나 가정이 있으신 분들은 이걸 또 가족에서 알게 되면 또 이게 문제가 훨씬 커지잖아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마음이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초창기에 우리 유리한 증거들은 다 하는 게 낫지. 그리고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가끔 너무 억울해서 이럴 경우에 막 피해자한테 막 연락해서 야 내가 언제 그랬냐 너 진짜 이럴 수 있냐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이럴 때 수사기관에서는 2차 가해로 보는 경우가 많아. 억울하더라도 그래서 직접 연락을 하면 안 돼. 그래서 갑자기 그게 2차 가해로 뭐 증거인멸, 피해자를 뭐 압박해서 그 사람의 진술을 뭐 왜곡시키고 증거인멸을 한다, 피해자 주변을 압박한다 그래서 이게 구속사유가 될 수도 있어. 그래서 하면 안 돼. 그러면 뭐 어쨌든 지금 만약에 내가 무고당한 상태라고 한다면 어쨌든 그냥 빨리 변호사한테 가서 빨리 증거 수집하면서 빨리 대응해야겠네. 맞아. 그게 굉장히 중요해. 이게 내가 안 했다고 해서 그냥 넉넉고 있으면 진짜 억울한 일이